안녕하세요. 토익 분석의 달인 지성쌤입니다. 자, 오늘 분석 주제는 전치사인데요. 맨날 여러분들 전치사 힘들어 하시잖아요. 뭐 on이 어떻니, in이 어떻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오늘은 제가 최근 1년간 실제로 전기토익에서 기출됐었던 전치사의 모든 분석 자료를 공개해 드릴게요. 와, 정말 개노가다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내가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든 생각은 와, 나 정말 토익 씹덕후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씹덕후. 그래서 오늘은 최근 1년간 전치사 문제들의 분석 결과를 전국적으로 최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ETS가 이 영상을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괜찮아, 봐도 괜찮아, 들어와 다 분석해 줄게, 들어와. 자, 어쨌든 토익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 영상은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많은 토익 강사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좋은 토익 강의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최근 1년간 기출문제에 출제된 전치사를 모두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에 1차 시험까지 쳤죠? 지금 시점 기준으로. 그래서 4월 시험부터 거슬러 가서 2018년도 4월 시험까지 총 1년치 24번의 전기토익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자, 4월 1차 최근 시험인데요. 이렇게 뭐 3문제, 뭐 5문제, 3문제. 자, 4월 1차부터 이렇게 3월 2차, 3월 1차 이렇게 쭉 시간의 역순으로 거슬러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전치사가 정답이 됐었던 문제들만 딱 뽑은 겁니다. 파트 5, 6 중에서요. 그래서 전치사가 오답이 됐었던 뭐 접속사 전치사 문제 있잖아요. 접전부 문제라고도 뭐 그러죠. 그런 것들은 다 뺐어요. 다 빼고 순수 전치사가 정답이 됐었던 문제들만 정리해도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마스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꼭 마스터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월 2차부터 11월 2차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네요. 나중에 이 정리된 것들을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굳이 지금 이렇게 막 멈춰가지고 막 하나하나 보지 마십시오. 이따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기출 표현들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11월 1차부터 역시 10월 2차, 11월 1차, 9월 2차, 9월 1차까지 평균 한 4문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 다음 8월 2차부터 7월 1차 시험까지 역시 전치사가 정답이 됐었던 문제들입니다. 정말 만만치 않죠? 네, 많죠. 이 정도 많은 편이죠. 오답이 됐었던 거 합치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 다음 6월 2차부터 4월 2차까지 역시 평균 한 3개에서 2개, 4개, 5개. 5월 1차는 이렇게 막 6개까지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네, 지금 이거 하나하나 보지 마세요. 이따 다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굳이 막 캡처하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에 총 정답이 됐었던 전치사를 쭉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자, 끝내주죠. 최근 1년간 총 87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네, 총 24번의 시험이 있으니까요. 1년에 총 24번이죠. 매달 2번씩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당 평균 3.625문제가 출제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수 전치사가 정답이 됐었던 문제들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제가 또 순위 매기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최근 1년간 기출문제에 출제됐었던 전치사를 총 정리해서 순위를 매겨봤더니 자, fall이 압도적인 1등이었었어요. 11회가 나왔었죠. 11회. 그 다음에 by가 7회. 네, by가 7회로 2번. 째로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within, after, between이 총 5번씩 해서 3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fore, at, throughout. 네, 총 4번씩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with, despite, into, from, among, during까지 총 3번씩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towards, across, over, to 이렇게는 2번씩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번씩 나온 이 쩌리들도 절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일 많이 출제가 됐었던 것들부터 어떤 식으로 과연 실제로 해석이 되면서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등 for 총 11번 정답으로만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해석이 총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던데요. 먼저 뭐뭐 동안에는 해석 알고 있어야 돼요. for 기본적으로 뭐뭐 동안에 기간 명사를 취하면서 그러한 기간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for 10 years 10년 동안이라든지 for more than 10 years 10년 이상 기간 동안 for the last 3 years 지난 3년간이라든지 for a combined total of 4 years
총 40년이란 총합 기간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 기간을 취하면서 뭐뭐 동안이라는 해석이 가장 기본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는 별표 치세요. 별표 못 치죠? 캡처 하셔가지고 거기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별표 쳐두십시오. 아니면 캡처 하셔가지고 나중에 옮겨다 적으세요. 공부하는 겸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자료를 어디서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전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요. 자, 주로 칭찬이나 감사 등을 얘기를 할 때요. 네, 그것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들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praise the sales team, 영업팀을 칭찬했습니다. for, 뭐 때문에요? 그 판매 목표를 달성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grateful, 감사하는 이런 형용사잖아요. 그 지속적인 도움에 대해서 감사한다. 감사라든지 뭐 칭찬 이런 것들의 감정의 이유 전부 다 fo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coming. 네, 그죠? Thank you for coming. 와줘서 고마워라고 했을 때 미안해 이유도 for이에요. I'm sorry for being late. 늦어서 미안해. 정말 훈훈한 분위기 연출이 되죠. 뭐 현실에서는 왜 늦었어? 자, 그 다음에 applauded the Wilton Clinic을 정말 이런 식으로 뭐 칭찬했습니다. 찬사를 보냈습니다. For its leadership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칭찬, 감사 등의 이유 같은 것들이 모두 for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뭐 위해서 네, 기본적으로 for 누구를 위해서라고도 해석이 되죠. 뭐 질럿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너무 고전 게임인가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스타크래프트 질럿 클릭하시면 for a dun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둔을 위해서. 그래서 for the next quarter 다음 분기를 뭐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음 분기를 위해서. 다음 for a business trip to Italy 네, 이탈리아로의 그녀의 출장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open 열립니다. for a special living history program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역시 열린다라고 해석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수거 표현 전치사는요 모두 해석 문제가 아니라 개 중에 정말 소수의 몇 가지들은 네, 수거 표현을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표현을 아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뭐 be eligible for 이런 것들은 뭐 유명하잖아요. 그죠? free test 그 무료의 테스트에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요. 그래서 수거 같은 것들은 내가 알면 정답이고 모르면 오답이에요. 네, 그냥 아는지를 묻는 겁니다. 네가 for에 대해 해석을 알 수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be eligible for 이런 표현을 아는가를 묻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많이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점수가 됩니다. 우리의 5점, 5점은 소중하니까요. 자, 그 다음 by입니다. 총 7번 출제가 됐었던 2등 전치사인데요. 첫 번째 by는 10점을 취하면서 언제까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by 3 p.m. today, 오늘 3시까지 by August 5th 라고 해서 5일까지 이런 식으로 네, 시점을 취하는 기본적 용법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함으로써 by ing를 취하면서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이 되죠. by contributing, 네, 뭐 기여함으로써 by expanding, 확장함으로써 by making, 만들므로써. 그래서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 뒤에 행위자를 나타내 줄 때 역시 by를 쓰죠. 그래서 be, pp 뒤에 by가 들어가면서 누구누구에 의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뭐 근처의 식당에 의해서 catered, 음식이 이런 식으로 네, 응대가 된다, 접대가 된다라고 쓴다라든지 아니면 be accompanied. accompany가 뭐 동행하다, 동반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원래 영수증과 동반이 될 때 뭐 이 정도 맥락으로 나왔었던 문제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by는 이렇게 세 가지로 네, 해석 관계가 형성이 됐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within과 after, between 총 5번씩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먼저 within은 이내라고 해석이 되는데 보통 기간이나 범위, 장소 등을 목적으로 봤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과 범위 등이 많이 나왔었어요. within 10 working days, 뭐 열흘 이내에, 그죠? within 2 weeks, 2주 이내에 이런 식으로 기간을 받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아니면 strict limits라든지 the state limits 이렇게 limits 자체가 범위, 한계점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한계점 내에서 이렇게 해석이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5 mile radius 역시 radius도 반경이라는 그런 명사인데요. 15마일의 반경 이내로라는 범위 등을 받으면서요. 그런 것들 이내로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after 이후에라는 뜻인데요. 네, 그냥 after는 별 특징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후에라는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after paying their fee 그들의 요금을 지불했었던 것 이후에라든지요. 뭐 after each visit 각각의 방문 이후에라든지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after 20 years of employment 네, 이렇게 고용됐었던 20년 이후에라는 기간 명사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between은 둘 사이에라는 해석의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between us 복수 명사죠. us라는 게 일단은 우리라는 복수 형태의 대명사이기 때문에요. between은 목적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between A and B 이런 식으로 역시 목적어를 형성을 하죠. 뒤에 답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A and B, A and B, A and B라든지 아니면
복수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절대로 between 뒤에 단수 명사는 목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위입니다. 4번 출제가 됐었던 before, at, throughout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before는 그냥 전에입니다. 우리 after가 똑같은 거예요. after이 뭐뭐 이후에고요. before는 뭐뭐 전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별 특별한 거 없겠고요. 그 다음 at은 시점이나 장소 등을 받으면서요. 네, 그러한 시점에라고 해석이 되거나 그러한 장소에서라고 해석이 됐었죠. 그래서 at a luncheon today 오늘 런던에서의 luncheon 점심 행사죠. 오찬에서 10시 반에 아니면 at the T Tower 이라는 이 T Tower에서 라는 장소도 받아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게 정말 어려웠었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하세요. At their convenience, at one's convenience라고 쓰면 누구누구가 편리한 시간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역시 at이 지금 시점을 받는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At your convenience, 네가 편리하실 때. At their convenience, 그들이 편리할 때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가 편리할 때라고 하는 표현들까지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틀렸었어요. 정답률이 20%를 밑돌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throughout은 여러분 through가 관통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간을 관통해버리면 기간 내내 쭉 이런 해석이 되고요. 어떤 장소 자체를 관통해버리면요. 그러한 장소 도처의 정도로 해석이 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throughout your website, 너의 웹사이트 도처에, 너의 웹사이트 곳곳에서 not used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거나 아니면 throughout Japan 이렇게 지역을 받는 거죠. 일본이라는 그 큰 지역을 받으면서 그러한 지역 도처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역시 State of Columbia, 콜롬비아 주 전역의 도처라고 해석이 됐었고요. 아니면 entire month of May라고 해서 그 한 달 기간 내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쭉 이런 해석으로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자, throughout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해석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with, despite, from, among, during, into 총 3번씩 출제했었는데요. 자, 먼저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 혹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제일 좋아요. with the transition team과 함께, with the additional funding, 추가적인 자금을 가지고, 추가적인 자금과 함께 이렇게도 쓰이고요. with the year, 해가 drawing to a close라는 것은 가까워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with는 지금처럼 목적어 뒤에 ing, 자, 이거 기억하세요. 목적어 뒤에 ing나 pp를 취하는 동시동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with 목적어 ing, with 목적어 pp. 네, 이런 형태도 역시 출제가 여러 번 됐었어요. 자,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그죠? 네, 역접의 뜻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역시 출제 빈도가 잦죠. 특히 although와 같은 해석의 접속사랑 함께 접전부 문제를 잘 구성하니까요. 정확하게 해석, 네, 그리고 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from, 어디서부터라는 그런 해석인데요. 네, from A to B 이런 덩어리를 만드는 식으로도 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From last year to this year 이런 식으로 작년에서 올해까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resulting from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표현이죠. 네, 구동사 덩어리 표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from 해석이 아니고요. 그냥 result from을 알고 찍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뭐로부터 초래되었다, 야기되었다라는 원인에 해당되는 목적어를 받겠죠. 그다음에 among이라는 것은 셋 이상 사이에 중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셋 이상의 대상 중에서라고 해석이 되니까 무조건 단수 명사를 취할 수 없고 복수 명사만을 취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among 뒤에는 모두 복수 명사들이 나오면서요. 18세에서 34세 사이에 여성들 사이에서라든지 아니면 이게 청소년이라는 단어거든요.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라고 해석이 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표현들은 역시 하나의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counter, patented process, 그 특허를 받은 과정 자체를 절차 자체를 its assets, 그의 자산, 회사의 자산 속으로 계산해 넣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웠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during, 동안회라고 해석이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안회라 해석이 맞습니다. 어떤 특정 기간을 받으면서 그런 기간 동안회라고 해석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into는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into는 기본적으로 in과 to의 결합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게 기본적인 그림이고요. 아니면 상태가 어디로 변하는 그런 그림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기토익에서 into는 굉장히 고난도 수거 표현을 묻는 그런 형태가 많았었습니다. 이런 것들 정말 어려웠었죠. 3 hours into the sale 이라고 하면요. into the sale, 그 판매로 들어간 지, 즉 판매가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이런 표현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안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막 이해가 안 된다고 머리 싸매지 마시고 다들 마찬가지일 테니까 이런 것도 그냥 나왔었구나라고 알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show strong growth 정말 큰 성장을 보입니다. Heading into the end of the fiscal year 그 회계 연도의 말로 heading into 향하는 그 무렵이라고 해석이 됐었어요. 여러분 heading into가요 toward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toward도 시점을 받을 때 무렵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toward도 어디를 향하는 그림이잖아. 그래서 어떤 시점으로 향한다는 것은 그 시점으로 향하는 무렵에 그 시점으로 가까워지는 무렵에 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헤딩 인투도 역시 마찬가지로 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시점 쪽을 향하는 무렵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factor A into the revised estimate 이라고 해서요. factor 자체가 요소라는 명사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요소로 고려하다 이런 식으로 동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A라는 것을 네, 고려합니다. 넣습니다. into the revised 개정된 추정치에 고려해서 넣습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쓰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into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던 전치사입니다. 이런 표현들 한번 들어만 두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출제가 됐었던 toward, across, over to인데요. toward는 어디를 향해서란 뜻인데 자, 실제로 이렇게 최근 1년간 work toward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출제됐었습니다. 자, work toward라고 하면요. 어디를 향해서 지향하여 노력하다, 일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매니저가 되는 것을 지향하여 노력하다, 일하다. specific goal, 그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었고요. 자, across는 어디 전체적으로 전반에 걸쳐서라고 해석이 되면서 across several departments, 네, 몇몇의 이렇게 여러 부서들에 걸쳐서 여러 부서들 전체에 걸쳐서 라고 해석이 되는 게 기본적인 그림인데요. across from이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across from은 opposite, 이게 동의어가 되는 거거든요. 무엇의 맞은편이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도 함께 기억하시고요. 자, over는 역시 기간을 받으면서 그런 기간 동안에라고 해석이 되는 게 가장 빈출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to는 어디로 누구누구에게라는 방향성인데요. 그래서 to new customers, 신규 고객들에게라고 해석이 됐거나 아니면 10 to 15 minutes, 자, 10분에서 15분. 이게 from 정도가 생략이 된 거예요. from A to B에서요. from의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이런 표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씩 출제됐었던 것들도 한번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볼까요? 자, 먼저 regarding과 concerning 이런 것들은 about의 뜻이에요. 어디에 관해서라는 뜻들이고요. 그 다음에 through 이것도 역시 throughout과 거의 같은 겁니다. through에서 throughout이 되는 것은 그냥 out 완전이라는 부사가 결합이 됐기 때문에 through의 느낌이 조금 더 강조가 된 거거든요. 두 개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 through의 뜻이 아니라 그냥 brought through, 무엇을 둘러보다라는 그런 수거 표현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outside. outside는 어디에 밖에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 밖도 되고요. 어떤 범위 외에라고도 해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office, outside office라고 해서요. 그녀의 사무실 밖에, after hours, 네, 근무 시간 후에 사무실 밖에, 이런 느낌을 쓰였겠는데요. 자, outside는 역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outside에 어떤 기간이 붙는 거예요. outside the regular hour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규적인 영업 시간 그 외에 이렇게도 해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즉 outside 뒤에 기간이 붙으면요. 그러한 기간 외에 밖에라고도 해석이 됐었던 용법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n 나왔고요. beyond 이런 표현은 좀 어려웠었죠. any complaints 어떤 불만들. beyond는 넘어서서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넘어서라는 것은 무엇의 범위 밖에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ose 여기서 those는 이 complaints를 받는 겁니다. 그 불평 불만들인데요. 이미 벌써 미팅에서 논의됐었던 것들. 이미 벌써 미팅에서 논의됐었던 그 불만들을 넘어선 그 외에 그 밖의 불만들 이렇게 해석이 된 적도 있습니다. 자, as는 신분, 자격 등을 취하는 거죠. 뭐뭐로서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in addition to 뭐뭐 외에도 since는 뭐뭐 이래로 자, depending on 어디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depend on 자체가 어디에 의존하다, 의지하다라고 해석이 될 테니까요. 자, prior to 뭐뭐 전이고요. until further notice 이런 표현 기억하세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뭐라고요? until further notice 이 표현은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자, besides 이것도 뭐뭐 이외에도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이 여기서 in addition to라는 것과 besides가 해석적으로 같다라고 보셔도 괜찮겠고요. due to는 뭐뭐 때문에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inside는 안쪽에 according to는 누구누구에 따르면 어떤 내용에 따르면 이라고 해석이 됐었던 것들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1년간 정기토익에서 출제됐었던 기출 전치사를 모두 정리해 봤는데요. 이 외에도 전치사가 오답이 됐었던 보기는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전치사는 반드시 꼼꼼하게 완벽하게 마스터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매달 직간접적으로 5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니까요. 다들 토익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 좋은 분석 많이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 갑니다. 또 분석 노가다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